천천히 할게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제22대 국회 제3호 법안으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법안은 제가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으로서 발표했던 개혁신당의 릴레이 정책 중 하나였던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법령은 경로 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는 철도 그리고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제도의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비용은 2021년에 약 7,390억 원, 2022년에 8,159억 원으로 늘어 도시철도 공사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교통공사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 합계는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할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도시철도 요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현행 방식 대신 이들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이번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기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자는 것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개혁신당과 저 이준석은 고령화가 가속되는 인구 구조 속에 노인층 교통복지 문제를 개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도시철도를 일괄 면제가 아니라 교통이용권을 일정 금액으로 발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발급을 하자 그러면 지역별로 지원비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렇죠.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앞으로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정책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회견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지역별로 지하철이 있고 도시철도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없는 곳에서는 지원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자체별로 우후죽순격으로 뭐 제가 있는 화성만 하더라도 뭐
학생들이나 일부 대상을 해가지고 무료 버스나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이런 노인복지에 관해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자체가 각자의 아이디어대로 좀 이런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지하철 수송 비율이 높다 그러면은 지하철에 대한 현행 혜택 같은 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뭐 서울 정도의 지자체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지자체에게는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거는 저희 발의 계획을 발표한 거고요. 지금 이제 다 저희가 사인 받으러 다니겠죠. 아마 이거는 봤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히 경기도만 하더라도 최근에 개통된 GTX 같은 경우에는 무임승차제도 대신에 다른 형태로 이제 요금이 설계되어서 노인층에 대한 할인 형태로 지금 이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좀 지자체 단위로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감은 크게 없을 거로 좀 보입니다. 근데 그 개혁신당 그 총선 공약 말씀하실 네, 때 예. 노인회와의 소통이 좀 있었는데 노인회가 이번에 또 선거를 하면서 노인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뭐 김호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도 친분이 있는 분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랑 또 김현정의 뉴스쇼 CBS 나가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이견을 좀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장 이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네, 만약에 지자체들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게 또 선택 가능한 옵션이기 때문에 아마 빨리 이런 것들을 입법을 해놓아야지만이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서 이런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현안 물어볼 거 없죠? 최근 사건 관련해서 왜 금지시켰어요? 최근 사건이 뭐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유보 무역이 나오는 아, 그래요? 네, 뭐 사실 제 입장에서야 다른 분들은 뭐 제 입장에서야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저는 제가 할 말보다 국민의힘에서 할 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상한 판단들을 내렸던 분들은 당에서 활동 안 하고 계신 상황인 걸로 알지만은 하지만 원래 이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은 그 전에 발생한 일에서라도 올바르게 교정할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거 없다 보니까 요즘 뭐 시사방송 이런 데 나와가지고 개별적으로 또 2차 가해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당의 역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금투세라는 것이 시장을 환경을 안 좋게 할 것이라는 그런 비관적인 예측이 지금 젊은 세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혁신당은 그런 목소리를 상당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투세라는 것이 원래는 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목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증권거래세를 없앤다 하더라도 농어촌세가 또 0.15%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래세가 해지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는 금투세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농어촌세 포함해가지고 주식의 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자체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금투세 도입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5천만 원의 그 소득을 얻는다는 것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가변적인 잣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5천 원보다 예를 들어 이것이 진짜 대주주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 5천만 원의 허들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요즘 이제 젊은 세대의 직접 투자 액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이상의 수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를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